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몸 여기저기 퇴행성 관절염들이 시작된 겁니다. 관절류 중에서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 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마모되어서 닳게 되는데, 이때 변형이 생겨서 좌우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양반 다리 자세가 되지 않게 되면서 파타고니 쪽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노화와 함께 서서히 나빠지는 1차성 퇴행성 고관절염, 그리고 천청성 또는 후천적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 고관절이 손상된 경우에 생기는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입니다. 이 둘 중 병원에 오는 고관절염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2차성 고관절염이고요. 거의 다수가 여성들에 해당합니다. 여성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은 과체중 그리고 고관절 이형성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과체중인 여성 중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여성들이 2차성 관절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관절 이형성증이란 고관절의 속개처럼 생긴 이 피구가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공 모양처럼 생긴 대퇴골두를 충분히 덮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2차성 관절염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성들에게 고관절 이형성증이 많이 생겨서 2차적 고관절염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체 구조상 여성의 골반은 남성들보다 좀 벌어져 있어요. 또 35년 정도 출산을 가능하게 되는 그 생리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관절의 이완과 회복이 반복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 체중과 태반이 더해지고 자궁이 무거워지면서 10kg 이상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되지요. 그리고 출산할 때 산도의 확장을 위해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출산 후 100일까지 이 관절들이 느슨해진 채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고관절 이형성증을 본래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게 발생할 경우 노화와 과체중과 겹쳐져서 관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2차적인 고관절염을 앓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관절이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더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우 어떻게 2차성 고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절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또 업거나 안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머리에는 무거운 것을 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도 않고 무거운 것을 잘 들지도 않는데도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비만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들처럼 비만이 관절염의 첫째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인다면 이형성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것들을 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언덕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골반 쪽 근육들이 든든하지 못한 노인들은 내딛는 충격에 관절이 쌓이게 되고요. 고관절에 노화된 연골들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점차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퇴행성 고관절염 또는 2차성 고관절염인 경우라도 정형외과 전문의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대부분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없어졌다고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의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질병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수술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로 앉을 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전혀 불편함 없이 또 연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의학과 의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을 과신하기보다 전문의의 소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덜 아프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이창호와 함께하는 젊은 노인의학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